뭐야? 저 사람? 통장도 없이 왔대? 아, 진짜 답답하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줘.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꼭 돈을 찾아야 해요. 뒤쪽에서 한 남성 고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빨리 안 가! 우리도 바쁘다고! 서울 외곽의 한쪽 방촌 골목길에서 박춘배는 오늘도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78세의 노인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동네 곳곳을 돌며 폐지를 주워 모으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고 손톱 사이에는 때가 끼어 있었지만 춘배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이고, 박 할아버지 또 나오셨네요. 슈퍼마켓 사장이 춘배를 보며 인사했어요. 그럼 이래야 먹고 살지. 춘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슈퍼 뒤편에 쌓여 있는 박스들을 리어카에 실으며 춘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세운 회사였는데 이젠 나 자신도 못 알아보는구먼. 춘배는 젊은 시절 작은 대출업체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태양금융그룹을 만든 창업자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신분증조차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리어카 가득 폐지를 모은 춘배는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걷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아이고, 춘배가 리어카에 기대며 한참을 쉬었습니다. 고물상 사장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할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계속 힘들어 보이시는데.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신분증이 없어서 진료를 받기도 어려웠거든요. 폐지를 팔고 받은 돈은 고작 3,000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점심을 거르고 오후에도 폐지를 주우러 나간 춘배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길에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춘배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춘배는 동네 작은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진찰해 주었지만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진료비가 15,000원인데요. 춘배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3,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돈이 좀 모자라는데 나중에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저희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춘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원을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니 버스비도 모자랐습니다. 춘배는 지갑을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버스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돈 좀 찾아야겠구나. 춘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춘배에게는 몇 년 전에 개설한 적금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매달 조금씩 넣어둔 돈이 10만 원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태양금융은행 지점으로 향하면서 춘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의 은행에 고객으로 가는 기분이 묘했어요.
물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춘배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낡은 작업복 차림에 더러워진 손으로 들어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급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은행 안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과 말끔한 차림의 고객들 사이에서 춘배는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은 춘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태양금융의 역사를 소개하는 액자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창립 당시의 사진도 있었지만 춘배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 흔적은 하나도 없구나. 춘배가 씁쓸하게 생각했어요. 대기하는 동안 춘배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명함 하나가 있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글씨가 희미해진 그 명함에는 태양금융 창립자 박춘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춘배는 명함을 보며 옛 생각에 잠겼어요. 젊었을 때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며 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7번 고객님,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춘배는 번호표를 확인하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창구로 향하면서 춘배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은 그저 돈이 필요한 한 명의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은행 방문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춘배가 창구로 다가가자 여직원은 앞 고객에게 보이던 밝은 미소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은 춘배의 낡은 작업복과 더러워진 손을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적금 좀 찾으려고 왔는데요. 춘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통장하고 신분증 주세요. 춘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통장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요. 신분증도. 여직원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통장도 없고 신분증도 없으시면 어떻게 거래를 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본인이니까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거래해요? 여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통장도 없고 폰도 없으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요즘 누가 현금으로 다녀요? 뒤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 통장도 없이 왔대? 아, 진짜 답답하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줘.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춘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돈이 급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춘배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규정이 있어요. 신분 확인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고객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 가세요.
여기서 물어보실 일 아니에요. 뒤쪽에서 한 남성 고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빨리 안 가? 우리도 바쁘다고. 여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고객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때 은행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보안 요원은 춘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돈 좀 찾으려고 하는데. 신분증 있어요? 그게 없어서. 보안 요원이 춘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럼 나가셔야겠네요. 신분 확인 안 되면 거래 못 해요. 잠깐만요, 제발. 춘배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할아버지, 다른 고객님들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나가세요. 보안 요원이 춘배를 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창구의 여직원은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고 있었어요. 네, 다음 분 오세요.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춘배는 은행 밖으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무시당한 기분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춘배는 다시 한번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버스비도 부족했어요. 결국 걸어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어서 쪽방에 도착한 춘배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아프고 가슴도 계속 답답했습니다. 이게 내 신세구나. 춘배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낡은 가방에서 뭔가 구겨진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춘배는 그것을 펼쳐봤어요. 10년 전 회사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종이는 태양금융 창립 당시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춘배가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춘배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사진 뒤편에는 당시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민금융의 새 지평을 연 태양금융, 박춘배 대표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춘배는 기사를 읽으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전국 곳곳에 지점을 낸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던 초심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나를 쫓아내다니. 춘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춘배는 잠들기 어려웠어요. 오늘 은행에서 당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직원의 차가운 말투와 사람들의 시선이 잊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춘배는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어요.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춘배는 어제 은행에서 본 액자들을 생각했습니다. 태양금융의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들 중에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었구나. 춘배가 혼잣말을 했어요. 오후가 되어서 춘배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돈이 정말 필요했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춘배는 집으로 돌아가 낡은 옷장을 뒤졌어요.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양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입던 것이라 작아졌지만 그래도 작업복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은 춘배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초라했지만 최소한 단정해 보였어요. 가방에서 그 오래된 명함을 꺼낸 춘배는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태양금융 창립자 박춘배라는 글씨가 희미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이걸로 한 번 더 해보자.
춘배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오후 3시 춘배는 다시 태양금융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을 입고 명함을 가지고 갔어요. 마지막 시도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은행 입구에서 춘배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태양금융 본사에서는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진 비서실에서 각 지점으로 긴급 연락을 돌리고 있었어요. 네, 이쪽은 강남 지점입니다. VIP 고객 방문 예정이니까 준비 단단히 하세요. 본사에서 직접 확인 나갈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고 계세요. 강남 지점 지점장 김성우는 전화를 받고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오후에 중요한 고객이 오신다고 하니까 모든 준비 완벽하게 해. 대기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응접실까지 점검하고 여직원들은 부랴부랴 청소에 나섰고 지점장은 머리를 단정히 넘기며 양복을 다시 매만졌어요. 본사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연락이 온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떤 분이 오시는지 아세요? 어제 춘배를 쫓아낸 여직원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본사에서도 자세한 말은 안 해주고 그냥 VIP라고만 하더라고. 과장이 대답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긴장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응접실에는 고급차와 과자까지 준비했어요. 그 시각 춘배는 은행 앞에서 마지막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이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구두도 물로 닦아서 반짝반짝 광이 났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춘배가 중얼거리며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 안은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춘배는 번호표를 뽑지 않고 직접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했어요. 실례합니다. 춘배가 안내 직원에게 말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젊은 남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춘배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글씨가 희미했지만 여전히 태양금융 창립자 박춘배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내가 만든 회사라. 좀 앉아도 되겠소? 춘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명함을 받아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곧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명함이 정말 어르신 것인가요? 그럼 내 명함이지. 하지만 이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창립자라고 하시면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태양금융의 창립자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제 춘배를 쫓아낸 박미영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태양금융 창립자라고 하시는데 안내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미영은 춘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통장도 없다며 쫓아낸 그 노인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어제 오신 분 아니에요? 통장 없다고 나가신. 맞습니다. 어제는 실례했소. 박미영은 황당했어요. 할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어제는 폐지 줍는 분 같았는데 갑자기 창립자라니. 농담이 아니오. 내가 정말 이 회사 만든 사람이야.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야? 태양금융 창립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박미영은 난처해했어요. 할아버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명함만으로는. 춘배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양금융 창립 당시 직원들과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거 보시오. 내가 젊었을 때 모습이야. 박미영이 사진을 자세히 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것만으로는 좀 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해요. 그때 지점장 김성훈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점장님, 이분이 우리 회사 창립자라고 하시는데요. 김성훈은 춘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창립자요? 그럼 박춘배 회장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소. 내가 박춘배요. 김성훈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있나요? 춘배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창립 당시 신문 기사와 회사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어요. 이것들 보시오. 내가 이 회사 세운 증거들이야. 김성훈이 서류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박춘배라는 이름이 창립자로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위조라고? 춘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왜 위조를 해야 하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김성훈은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창립자라면 큰일이지만 사기꾼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성훈은 급히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본사죠? 지금 저희 지점에 박춘배 창립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오셨는데, 본사에서는 깜짝 놀라며 즉시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래된 자료들을 뒤지고 창립 당시 사진들과 비교해 봤어요. 10분 후 본사에서 김성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님, 그분 정말 박춘배 창립자님 맞습니다. 사진 대조 결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어요. 김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예우로 모셔야 해요. 회장님께서도 직접 내려가신다고 하세요. 전화를 끊은 김성훈은 온몸이 떨렸어요. 진짜 창립자를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성훈은 춘배에게 달려가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이걸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어요. 춘배는 지점장의 인사를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쫓겨났던 곳에서 이제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김성훈 지점장이 춘배에게 깊숙이 인사하는 모습을 본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방금까지 수상한 노인으로 여겨졌던 춘배가 갑자기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지점장님, 무슨 일이에요?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성훈은 직원들을 급히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큰일 났다. 이분이 정말 우리 회사 창립자님이셔. 네, 창립자님이요? 직원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사에서 확인해줬어.
박춘배 창립자님 맞다고 하네. 박미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자신이 춘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점장님, 그럼 어제 뭔 일 있었어? 제가 모르고 실례를 했어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성우는 급히 춘배를 VIP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창립자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소? 별일 아니야. 춘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우는 마음이 급했어요. 본사에서 회장이 직접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응접실에 앉은 춘배에게 김성훈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창립자님, 혹시 어제 저희 지점에 오셨었나요? 그래, 왔었지. 돈 좀 찾으려고. 그때 무슨 일이? 춘배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통장과 신분증이 없어서 거래를 못했던 일, 직원에게 핀잔을 들었던 일, 보안요원에게 쫓겨났던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김성우는 들을수록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창립자님을 몰라 뵙고 몰라봤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되나? 춘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응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점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박미영은 춘배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창립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일어나시오. 무릎 꿇을 일까지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통장 없다고, 폰 없다고 그렇게 대했는데. 춘배는 박미영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나도 알아. 너를 탓할 수는 없지. 하지만 젊은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고. 김성우는 춘배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했어요. 창립자님, 저희가 보상을 해드려야. 보상은 필요 없어.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어떤 고객이든 정중하게 대해주시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은행 밖에서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태양금융그룹 현 회장 이정호가 부사장과 비서진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오셨다. 직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김성우는 급히 나가서 회장을 맞았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박춘배 창립자님은 어디 계시죠? 이정호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접실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정호 회장은 서둘러 응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춘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립자님. 이정호 회장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춘배는 이정호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당신이 지금 회장이구먼. 네, 이정호입니다. 창립자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이런 곳이라니? 여기도 내가 만든 회사 아닌가. 이정호는 춘배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창립자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지점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창립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몰라 뵙고 너희가 몰라보는 건 당연해. 나도 많이 늙었고 변했으니까.
하지만 직원들이 무례하게 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춘배는 손을 저었어요. 그건 됐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정호 회장은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창립자님, 이걸 받아주세요. 뭔가 명예회장 위촉장입니다. 그리고 창립자님께 드릴 예우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어요. 춘배는 봉투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정식으로 작성된 위촉장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예우금에 관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창립자님. 당연히 받으셔야 할 대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돈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나? 이정호는 춘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내가 만든 회사에서조차 내 존재가 지워졌으니까. 창립자님, 회사 벽에 걸린 역사 소개봤어. 거기에 내 이름 있던가? 이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회사 역사에서 춘배의 이름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돈은 필요 없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회사가 다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고객도 직원도 모두 말이야.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늘려봐. 그게 내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든 이유였거든. 이정호 회장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창립자님. 은행 밖에서는 직원들과 고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던 춘배가 실제로는 이 회사를 만든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박미영은 동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이정호 회장과의 만남이 끝난 후 응접실 밖으로 나온 춘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수상하게 여겼던 고객들은 이제 경외감 섞인 눈빛으로 춘배를 바라봤어요. 박미영은 손에 들고 있던 업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은행 안에 크게 울렸어요. 오전에 춘배에게 면박을 준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통장도 없고 폰도 없으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춘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고 조용히 다가가 하나씩 주워주었어요. 떨어뜨렸네요. 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박미영이 황급히 달려와 서류를 받았습니다. 괜찮소? 나도 할 일 없어서. 춘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미영은 창립자가 직접 자신의 서류를 주워주는 모습에 더욱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창립자님, 제가 정말 몰라서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나라고 말했어도 그대들은 날 다르게 봤을까? 춘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박미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춘배가 창립자라고 했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박미영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들을 돌아봤어요.
아까 춘배를 향해 수군거렸던 말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했던 고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보안요원 최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춘배를 밖으로 안내했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할아버지, 다른 고객님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나가세요. 자신이 창립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최대식은 춘배에게 다가가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창립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괜찮습니다. 당신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요. 춘배가 최대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배우는 거죠. 김성훈 지점장은 직원들을 모두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일로 우리 모두 많은 걸 배웠을 거야.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마. 네, 지점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정중하게 대해야 해.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고객이니까. 박미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고객 응대 교육을 다시 받고 싶어요. 나도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손을 들었어요. 좋아. 다음 주부터 전 직원 친절 교육을 다시 실시하자. 한편 춘배는 은행 로비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옛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시절 이 회사를 세울 때의 초심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금융회사를 만들겠다던 다짐 말이에요. 창립자님, 차 좀 드시겠어요? 박미영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춘배가 차를 받으며 말했어요. 미영 씨죠? 네, 박미영입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몇 살이에요? 32살입니다. 아직 젊네요. 앞으로 할 일이 많겠어요. 박미영은 춘배와 대화하면서 점점 편안해졌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대화해보니 따뜻한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창립자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이런 큰 회사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춘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사람을 믿고 정직하게 일했을 뿐이죠. 그게 다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나 기술은 나중 문제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업의 핵심이에요. 박미영은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오늘 큰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요. 맞아요. 그게 사람 사는 도리죠. 그때 한 고객이 춘배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아까 춘배를 수상하게 봤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실례를 했네요. 괜찮습니다. 뭔 일이세요? 저도 작은 사업을 하는데 창립자님 말씀을 듣고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사업하시는 분이면 더욱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춘배에게 다가와 사과하거나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은행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성훈 지점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어요.
춘배가 보여주는 너그러움과 포용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창립자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성훈이 춘배에게 말했어요. 뭐가 존경스러워요?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를 이해해 주시니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춘배는 정말로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춘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집에 가봐야겠네요. 창립자님,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성훈이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걸어갈게요. 산책도 할 겸해서. 박미영이 문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창립자님, 또 오세요. 그럴게요. 미영 씨도 건강하세요. 춘배가 은행을 나서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했어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춘배가 은행을 떠난 지 1시간 후 이정우 회장은 본사로 돌아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사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창립자 박춘배님께서 강남지점을 방문하셨는데 직원들이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창립자가 살아계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지점에서 무례하게 대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창립자님께서 어떤 상황에 계신 건가요?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계시더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토대를 만든 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정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창립자님께 합당한 예우를 드려야 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이 물었습니다. 명예회장 위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자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그날 오후 늦게 이정우 회장은 다시 강남지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한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봉투 안에는 정식으로 작성된 명예회장 위촉장과 함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립자님께서 아직 계시나요? 이정우 회장이 김성훈 지점장에게 물었어요. 네,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춘배는 응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창립자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정우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또 왔구먼. 뭔 일이야? 이정우 회장은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춘배 앞에 놓았습니다. 창립자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춘배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맨 위에는 금박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위촉장이 있었습니다. 태양금융그룹 명예회장 위촉장. 박춘배님께 본 그룹의 명예회장직을 위촉하며 이에 따른 예우를 드립니다. 명예회장이라. 춘배가 위촉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네, 당연히 받으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정우 회장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그 안에는 월 지원금, 전용 차량, 건강관리 서비스 등 상세한 예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춘배가 고개를 저었어요. 창립자님, 이건 당연한 예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아버님 덕분입니다. 내가 이 회사 만든 건 맞지만 지금의 태양금융을 키운 건 당신들이야. 이정호 회장은 춘배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창립자님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춘배는 위촉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정호 회장이 말렸습니다. 창립자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가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요. 마음의 빚이라니? 네, 창립자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신 걸 몰랐던 저희의 불찰입니다. 춘배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돈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야. 이정호 회장은 춘배의 제안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받을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놀라웠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하세요. 직원들 교육도 다시 해봐. 사람을 대하는 방법 말이야.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춘배는 이제야 위촉장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받겠어. 하지만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감사합니다, 창립자님. 그때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퇴근 시간인데 창립자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들어와, 미영 씨. 박미영은 들어와서 춘배에게 깊숙이 인사했어요. 창립자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뭘 배웠는데?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겸손의 의미도요. 춘배는 박미영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 걸 깨달았다니 대견하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 화이팅해. 박미영이 나간 후 이정호 회장이 말했어요. 창립자님께서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네요. 사람은 말로 변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변하는 거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정호 회장은 본사에서 밤늦게까지 창립자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어요. 박춘배 기금 설립, 전국 지점 직원 교육 강화, 창립자 기념관 설치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춘배는 쪽방에 돌아와서 오늘 받은 위촉장을 들여다봤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이 정식으로 적힌 문서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춘배가 중얼거렸어요. 위촉장과 함께 온 서류들을 보니 상당한 금액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춘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 춘배는 노트를 꺼내서 기금 운영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도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하나하나 계획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춘배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어제 받은 명예회장 위촉장을 들고
다시 태양금융 강남 지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춘배를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창립자님, 어서 오세요. 박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미영 씨, 오늘도 밝구나. 김성훈 지점장도 급히 나와서 춘배를 맞았습니다. 창립자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창립자님을 위한 특별실을 마련한다고 해요. 춘배는 놀랐어요. 특별실이라니? 네, 창립자님께서 언제든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안요원 최대식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춘배를 쫓아낸 일로 밤새 잠을 못 잤던 얼굴이었어요. 창립자님,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대식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춘배는 최대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사람은 다 사정이 있는 법이야. 그걸 먼저 봐주는 게 사람의 도리지. 최대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창립자님 같은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대신 앞으로는 어떤 고객이든 따뜻하게 대해주면 돼.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전 10시 태양금융 본사에서 임원진이 도착했습니다. 이정호 회장을 비롯해 부사장, 경영기획실장 등이 모두 왔어요. 손에는 각종 서류와 선물 상자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립자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정호 회장이 인사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이정호 회장은 직원들과 고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태양금융그룹의 창립자이신 박춘배 명예회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고객들이 모두 춘배를 바라봤어요. 어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창립자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셔서 고객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고객들은 전설 같은 창립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박춘배 서민금융지원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이정호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춘배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창립자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고객들은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창립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정호 회장이 마이크를 춘배에게 넘겼어요. 춘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별로 할 말은 없고 사람들이 조용히 춘배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냥 서로 따뜻하게 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나도 어제까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고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춘배의 진솔한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바쁘게 지나가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춘배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창립자님, 저도 작은 식당을 하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손님이 줄어서 월세도 밀리고
정말 막막해요. 춘배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힘드시겠네요. 혹시 기금 지원 신청해 보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박미영이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어머님, 제가 기금 신청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춘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춘배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카페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돈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돈은 나중 문제야. 제일 중요한 건 정성이지.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정말요? 내가 보장해. 대신 항상 초심을 잊지 마. 대학생은 춘배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후 늦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은행에 들어왔어요. 춘배와 비슷한 연령대로 보였습니다. 혹시 박춘배 창립자님이신가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40년 전에 창립자님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춘배가 깜짝 놀랐어요. 철수야. 정말 철수구나. 두 노인이 반갑게 안아주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감동받았어요. 형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나도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지. 철수야, 정말 반갑다. 김철수는 춘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걸 듣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철수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정말 다행이에요. 형님 같은 분이 고생하시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함께 일했던 추억들, 힘들었던 시절들, 그리고 서로를 걱정했던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자 춘배는 은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창립자님,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박미영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약속이니까. 김성훈 지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창립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많이 배웠어요. 나도 고마워. 다들 수고 많았어. 춘배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노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양금융 강남지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은행 한편에는 창립자 박춘배 명예회장실이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춘배는 이곳을 찾아와 고객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찾아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춘배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창립자님, 오늘도 오셨네요. 박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박미영은 이제 춘배의 조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발령을 내어 춘배의 일정을 돕고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시나? 소상공인 3분이랑 창업 준비하시는 대학생 2명이 예약하셨어요. 춘배는 명예회장실에 앉아 첫 번째 방문객을 기다렸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따뜻하게 꾸며진 이곳은
이제 춘배에게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곧 첫 번째 방문객이 들어왔어요. 50대 남성으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창립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어서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금 지원을 받아서 가게를 새로 단장했는데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김동수는 감사 인사와 함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치킨을 가져왔어요. 이걸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춘배는 치킨을 한 입 먹어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 정도면 곧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창립자님 덕분이에요. 기금 지원받아서 새 튀김기도 사고 인테리어도 했거든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동수 씨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죠. 김동수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창립자님이 아니었으면 가게 문 닫을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춘배를 찾아왔어요. 기금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오기도 하고 새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춘배는 은행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이제는 매주 금요일의 전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립자님, 오늘 소식 들었어요? 김성훈 지점장이 말했어요. 무슨 소식? 본사에서 전국 모든 지점에 창립자님 코너를 만든다고 해요. 춘배는 놀랐어요. 전국에요? 네, 창립자님 사진이랑 창업 정신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직원들과 고객들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창립자님.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박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창립자님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감동받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방문객이 왔어요.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이 단체로 온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들, 어떻게 오셨어요? 회장님이 경로당에 냉장고 기부해 주셨다면서요? 감사하러 왔어요. 춘배는 지난주에 동네 경로당에 새 냉장고를 기부했었어요. 낡은 냉장고 때문에 음식이 자주 상해서 할머니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새 냉장고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일부러 오시면 어떡해요. 회장님 덕분에 이제 김치도 시원하게 먹고 과일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할머니들은 직접 만든 김치와 밑반찬을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저희가 정성껏 담근 거예요. 춘배는 할머니들의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어요. 할머니들이 돌아간 후 춘배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춘배는 마지막 방문객을 맞았어요.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대학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카페 하려던 학생이구나. 어떻게 됐어? 할아버지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됐어요. 작은 카페지만 손님들이 많이 와주세요. 대학생은 자신이 만든 커피를 가져왔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할아버지가 첫 번째 고객이에요. 춘배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맛있네. 이 정도면 성공했어. 할아버지 조언 덕분이에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대하니까 단골이 많아졌어요. 그래, 그게 사업의 비결이야.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 춘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계절은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춘배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박미영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창립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미영 씨도 고생했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 저야말로 창립자님 덕분에 보람된 일을 하고 있어요. 김성훈 지점장도 함께 왔어요. 창립자님, 다음 주에 본사에서 기금 운영 보고회가 있는데 참석해 주시겠어요? 뭐 하는 자리야? 지금까지 기금으로 도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예요. 춘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배는 동네를 천천히 걸어봤어요. 예전에는 폐지를 주우며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노인을 만났어요. 춘배는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고생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춘배는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해 보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노인은 명함을 받아보고 놀랐어요. 이게 태양금융 명예회장님이시네요? 네, 저도 얼마 전까지 할아버지와 같은 일을 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희망은 있으니까. 집에 도착한 춘배는 오늘 받은 선물들을 정리했어요. 김치, 밑반찬, 치킨, 커피. 모두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춘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인생 끝자락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내 진짜 시간이지.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춘배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춘배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7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